보유하고 있어도 거주하지 않아도 10년만 보유하고 있어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이제 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전세가가 싸기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신화경제연구소TV의 냉정한 부동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촌철살인 시간으로서 둔촌주공 양측 합의로 갈등의 실마리 풀리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양질의 동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단독 보도로 어떤 소식이 실마리가 보이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단이 서울시 중재안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동안 조합과 시공단의 갈등을 빚어온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공사 변경 계약에 대해 조합이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서 이를 인정함에 따라 중재안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마감재 고급화 등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 역시 조합원들이 이제 분담하기로 했다고 이제 하는데요. 즉, 현 조합이 2020년 6월 전 조합집행부가 시공단과 합의한 증액공사비 5,600억 원을 인정함으로써 공사비 약 3조 2,29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이제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리고 조합이 올해 3월 시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도급 변경 계약 무효 확인 소송도 중재한 합의일로부터 약 15일 이내에 취하하고 향후 동일한 내용의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양측이 이제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공사비 증액 인정과 이와 관련한 공사비 증액 계약 무효 소송까지 조합이 소송을 취하하기로 만약에 이제 이런 걸 했다면 일정 부분 이번 그 시공단과 조합 간의 갈등은 시공단의 우위로 양측의 갈등이 이제 끝나게 되는 셈입니다. 만일 합의안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된다면 시공단도 그동안 공사 도급 변경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조합이 취하하지 않으면 절대로 합의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소해 봤는데요. 조합이 이 같은 유연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공사 이제 중단의 명분이 사라지게 되고 시공사로서도 이제 공사 재개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약간 명분을 가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조합과 시공단 양측은 또 2020년 7월 이후 일반 분양 일정이 지연한 것과 관련해서 실제 착공 이후 마감재 및 설계 변경 그리고 자재 승인 지연 등으로 인해 시공단이 입었던 금융비용 손실분, 공사 중단 재개 등에 따른 손실 보상액, 그리고 마감재 및 설계 변경에 따른 증액 공사비 등을 다시 이제 산정 계산하기 위해서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원이 검증한 결과를 공사비 및 공사 기간에 그대로 반영하기로 이제 한 것인데요.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시한 공사비 및 공사 기간을 확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조합이 시공단에 이제 재소전 화해라는 방식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재소전 화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법원 소송 절차를 밟는 게 아니고 화해를 원하는 양측이 화해를 신청하고 재판을 통해서 화해 성립을 받으면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이제 갖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만일 이후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적 분쟁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마감재 변경을 이제 나름대로 조합 입장에서는 관철을 시키고 설계 변경에 따라 증액된 공사비를 조합원이 부담하는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조합은 마감재 고급화에 기인한 공사비를 시공사가 부담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했는데 이 입장에서는 다소 이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게 된 겁니다. 이에 시공단도 역시 조합의 소송 취하 후에 바로 공사 재개 준비를 하고 총회 의결 전까지 최대 2개월 혹은 3개월까지 조합원 이주비 이자를 임시적으로 유이자로 대여하기로 이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약간 이제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이제 조합과 시공단의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설계 변경 혹은 공사 재개의 이제 선후 문제인데요.
시공단은 설계 변경을 확정하고 공사 재개를 주장하고 있고, 조합은 일단 먼저 공사를 재개한 후에 설계 변경을 하자고 이제 주장하고 있어요. 시공단 입장에서는 설계 도면을 확정하지 않고 공사를 만약에 재개를 하면, 만일에 조합이 향후에 다시 설계 변경을 요구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분쟁의 소지가 있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 또 공사가 다시 중단될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는 좀 약간 이제 조합과 그러니까 상가의 좀 약간 해묵은 갈등인데, 주상복합 상가동 분쟁이 양측이 이제 또 하나 해결해야 할 이제 문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5월 단지내 상가 재건축 사업관리사, 이른바 PM이라고 하죠. 그 PM사인 리치인 홀딩스가 이 상가의 유치권을 현재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시공단은 조합과 이 PM사가 분쟁을 원만히 해결을 하고 확정된 주상복합동 상가 변경 설계안을 이제 설계안이 있어야 공사 재개를 할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조합은 이 상가 재건축 사업 관리사 즉 PM사와의 이런 유치권 관련한 갈등 해결은 조합이 제출한 합의문에는 이제 빠진 것으로 이제 일단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공단은 이 유치권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상가 주상복합동에 대한 공사 재개가 힘들다는 입장이고요. 자칫하면 다른 아파트동이 준공될 때까지 상가동이 이제 준공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을 수도 이제 있을 위험도 이제 제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유치권 문제가 해결돼야 주상복합 상가 위로 그 거주 부분이죠. 아파트를 이제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는 이제 이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세부 의견을 조율하겠죠. 그래서 서울시는 양측이 제시하는 합의안을 근거로 이제 방금 아까 합의했던 부분은 계속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 서로의 이제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서 양측을 이제 중재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걸 한번 종합해 볼게요.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만일 양측이 방금 말씀드린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잠정 합의 상황 같아요. 몇 가지 이제 이견을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야 이제 완벽한 합의로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보여진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시공단의 우세로 양측의 갈등이 이제 일단락 될 거는 같습니다. 일단 조합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업비 대출의 만기 도래에 따른 상한 부담이 조합의 입지를 상당히 불리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주비 대출 또한 7월 하순에 만기가 안 되거나 설령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갈수록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 계속 금융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계속 늘어나죠. 그런 부분을 또 고려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더 결정적인 것은 지난주에 있었던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 조합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는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정 부분 조합이 다소 이제 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게 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좀 갈등의 불씨가 될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조합 내부의 갈등이죠. 최근 둔촌주공 비대위격인 정상화위원회 측이 현 조합 집행부에 대한 해임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죠. 정상위 측은 이번 달 8일부터 조합 집행부 해임 발의서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구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최근 조합 집행부 해임에 동의하는 조합원이 전체 10%를 넘어서 총회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을 했다고 이제 정상위 측은 밝히고 있는데요. 정상위는 올해 8월까지 조합 총회를 열고 집행부를 해임하는 안건을 투표에 이제 붙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조합원 총수는 상가를 포함해서 약 6,123명 정도 되는데, 만일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 조합원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하면 조합 집행부는 해임됩니다. 그런데 만일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과 시공단이 금주 내로 만약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견을 조율해서 도출이 되면 정상위의 현 집행부 해임 움직임의 어떤 일정 부분 동력도 저하될 것으로 좀 꺾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물론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정상위는 그동안의 파행에 대해서 현 집행부의 책임을 이제 물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오늘 또 기사 보니까 정상위 관계자가 지금 그렇게 뭐 특히 상가 부분 문제에 있어서 지금 그동안 조합이 해결을 못했는데 그 부분이 과연 그 PM사의 갈등이 과연 조율이 되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단은 그 PM사가 설정해놓은 유치권이 해결해야 되지 않으면 공사재개가 좀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이견이 조율이 될 거냐라는 거에 조금 회의적인 어떤 반응이긴 한데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정상위는 아마 현재 조합이 그동안 수개월 동안 파행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하여튼 최종 합의가 도출됐다는 게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수개월 내에 공사가 재개가 되면 조합원들이 과연 정상위의 해임 절차 진행 시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보낼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23명이 그 해임 의결을 총회를 만약에 이제 하면 정족수가 절반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3,000명, 뭐 3,050명, 6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또 절반이 또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약 한 1,500명 이상 정도가 되겠죠. 그럼 과연 그 1,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죠? 그런 것도 조금 저는 불투명해질 것으로 좀 보여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결론을 내자면, 저는 최종적인 합의가 좀 잘 이견을 조율해서 도출이 될 것이라고 저는 약간 좀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내적인 변수도 있겠지만 외적인 변수죠. 사업비 대출이라든지 이주비 대출, 그 다음에 사업비 대출을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면 조합이 파산해서 시공단이 대의변제후 구상권 행사를 해서 잘못하면 그 모든 그런 이제 분양 이 모든 일정의 주도권이 시공사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조합은 굉장히 파국적인 상황으로 맞게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합의안이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되면은 저는 조합 측도 상당 부분 좀 노력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조합 측이 불리했었거든요. 더군다나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도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그쳐서 큰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 이르렀기 때문에 조합으로서는 그동안 뭐 말은 안 했지만 상당히 조금 궁지에 몰렸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한 어떤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아마도 좀 낙관적으로 최종적 합의가 도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뭐가 됐든 이번 사태가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상으로 둔촌주공 양측 합의로 합의 가능성으로 갈등의 실마리 풀리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계속해서 동영상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